50대 초반의 이찬수는 늘 그렇듯 아침 출근길에 분주하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신도시 아파트 분양팀장으로서 그에게는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다. 하지만 그날은 출근하던 중에 멈춰서고 말았다. 골목 모퉁이에서 리어카를 끌고 있는 여자가 있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폐지와 접은 종이박스가 가득 쌓인 수레를 그녀가 끌고 있었다. 그 여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찬수는 그만 숨이 멎고 말았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시절 그가 몰래 가슴에 품었던 첫사랑, 바로 그 정이었다. 한때는 교실 안에서 햇살처럼 환하게 빛나던 얼굴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피곤과 삶의 무게에 짓눌린 채 고단한 그림자만이 남아 있었다. 낡은 옷차림, 바래버린 신발, 휘청이는 발걸음을 걷고 있는 그녀를 보자 그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말았다. 찬수는 제자리에 서서 눈을 떼지 못했다. 저게 정말 정의일까? 수십 번을 스스로에게 다시 물어보았다. 그러나 아무리 봐도 틀림없는 정이었다.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았던 첫사랑의 기억이 눈앞에 현실로 서 있었다. 하지만 그 모습은 그가 생각해왔던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 정희는 우아하고 아름다운 중년 여인이 되어 있을 것이라 기대했었다.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란 말인가? 그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여러 가지 혼란한 감정이 휘몰아쳤다. 차마 다가가지 못하고 숨어서 바라만 보았다. 정희는 묵묵히 리어카를 끌며 폐지를 모으고 있었다. 그 모습은 잔인할 만큼 현실적이었다. 찬수는 출근을 멈추고 숨어서 들키지 않도록 하면서 그녀를 따라가기 시작했다. 머릿속은 복잡했고 충격, 혼란, 연민, 의심, 짐작, 그리고 다시 의문으로 변하고 있었다. 찬수와 정희는 같은 동네에 살았었다. 집에서 학교까지 걸어가는 길은 늘 비슷했지만 두 사람은 함께 걸은 적은 없었다. 중학교 2학년이 되면서 그들은 같은 반에서 처음 이름을 알게 되었다. 정희는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으로 교실 한쪽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반 아이들은 그녀의 단정한 글씨체와 예쁜 미소를 종종 이야기하곤 했다. 찬수는 그런 정희를 멀리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뛰었다. 가까운 자리에 앉게 되었을 때는 그녀가 교과서를 넘기는 작은 소리에도 귀가 기울여졌다. 쉬는 시간에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그녀의 웃음소리는 오래도록 기억에 남았다.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도 같은 동네에 살았기에 종종 마주쳤다. 인사를 나눈 건 아니었지만 서로 이름과 얼굴을 알고 지내는 정도였다. 찬수는 용기를 내어 말을 걸어보고 싶었지만 끝내 그러지 못했다. 대신 그녀가 운동장에서 체육 시간에 뛰는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며 마음을 달랬다. 또 시험이 끝난 날 그녀가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는 모습을 보며 몰래 미소 지었다. 그의 마음은 늘 숨겨진 채 어린 시절의 비밀처럼 간직되었다. 시간이 흘러 어른이 되자 그 감정은 희미하게 사라진 듯 보였다. 하지만 가끔 술자리에 앉아 친구들과 첫사랑 이야기를 할 때면 그는 항상 정희를 떠올렸다. 말로 표현한 적은 없었지만 그 시절의 설렘이 곧 그의 첫사랑이었다. 그래, 내 첫사랑은 정희였어라는 생각이 마음속 깊이 남아 있었다. 그는 어른이 된 후에도 그 기억을 아련한 추억으로 품어왔다. 그리고 지금 눈앞에서 리어카를 끌고 있는 여인이 바로 그 첫사랑이었다. 찬수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정희의 뒤를 따랐다. 그녀는 힘겹게 언덕길을 오르며 리어카를 끌었다. 삐걱거리는 바퀴 소리가 좁은 골목을 가득 채웠다. 햇빛은 강하게 내리쬐고 있었고 그녀의 땀방울은 더 굵어졌다. 정희는 폐지가 있을 때마다 리어카를 세우고는 그것들을 실어 올렸다.
그 손길에는 힘든 기색이 역력했다. 찬수는 멀리서 그 모든 장면을 지켜보며 마음이 미어졌다. 한때 교실 창가에서 노트를 정리하던 차분한 모습이 떠올랐다. 그러나 지금의 그녀는 전혀 다른 세상에 서 있었다. 정희는 어느 4층 원룸 건물 앞에서 잠시 발걸음을 지체했다. 리어카를 끌고서 천천히 건물 1층 주차장 안으로 들어가서 한편의 공간에 모아온 폐지와 종이박스들을 쌓아서 정리했다. 찬수는 건물 앞에 서서 한동안 꼼짝도 하지 못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는 같은 자리에 섰다가 늦게 사무실에 나가곤 했다. 출근을 제쳐두고 오직 그녀의 일상을 지켜보기도 했다. 새벽마다 정희는 리어카를 끌고 다시 골목길로 나섰다. 때때로 옆집의 할머니와 함께 움직이는 모습도 보였다. 그러나 할머니가 아픈 뒤로는 정희 혼자 일을 대신하고 있었다. 찬수는 왜 그녀의 삶이 이렇게 변했는지 이유를 알고 싶었다. 그러나 차마 직접 물을 용기는 나지 않았다. 정희가 원룸으로 이사 왔을 때 그녀의 삶은 이미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다. 남편과 아이들을 한순간에 잃은 사고는 그녀의 세상을 무너뜨렸다. 낮과 밤의 구분도 없이 방 안에서 눈물로 지새우던 날들이 이어졌다. 세상과 단절된 채 숨죽여 살았지만 마음은 점점 더 황폐해졌다. 정희는 한때 남편과 두 아이를 데리고 단란한 가정을 이루며 살았다. 아침이면 남편이 출근길에 미소를 지었고 아이들은 학교에 가기 전 그녀 품에 안기곤 했다. 작은 집이었지만 웃음소리로 가득했고 그녀는 그 일상이 행복 그 자체라 여겼다. 그러나 어느 날 그 평범한 행복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남편과 아이들이 시골에 다녀오기로 하여 가던 길에 무면허 차량과 교통사고가 났고 모두 죽고 마는 일이 생기고 말았다. 순식간에 사고가 났고 세 사람 모두 세상을 떠났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정희는 현실을 믿을 수 없었다. 눈물은 끝없이 흘렀고 심장은 무너져 내리는 듯 했다. 그 후로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세상과의 모든 인연을 끊고 집안에 스스로를 가두었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이웃과의 대화도 단절했다. 시간은 흘러도 상실의 고통은 줄지 않았다. 경제적 형편도 점점 기울어 집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결국 단칸방 원룸으로 이사를 해야만 했다. 낡은 원룸에 들어선 순간 그녀는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다. 벽 한쪽에는 남편과 아이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사진을 보며 잠들고 사진을 보며 눈을 떴다. 그녀의 하루는 여전히 깊은 슬픔 속에서 흘러가고 있었다. 행복했던 시간은 먼 꿈처럼 아득히 흩어져만 갔다. 그때 옆 호실에 사는 할머니가 다가와 따뜻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다. 새댁, 밥은 좀 챙겨 먹고 지내나? 라는 한마디가 낯설면서도 위로가 되었다. 정희는 처음에는 대답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 차츰 눈을 마주치게 되었다. 할머니는 생활을 위해 늘 폐지를 주워 모으곤 했다. 어느 날 정희는 원룸 건물 주차장에서 힘겹게 폐지를 정리하는 할머니를 보았다. 종이더미와 박스를 한 손으로 붙잡고 허리를 펴지 못하는 모습이 안쓰러웠다. 땀방울이 이마를 타고 흐르고 있었고 숨도 거칠었다. 정희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알 수 없는 연민과 걱정이 밀려왔다. 저 연세에 어떻게 저 일을 매일 하실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날 이후 정희는 할머니 곁을 자꾸 눈여겨보게 되었다. 처음에는 물 한 잔을 건네거나 안부를 묻는 정도였다. 하지만 차츰 발걸음을 멈추고 할머니의 폐지를 함께 정리하기 시작했다. 할머니가 워낙 힘들어 보여서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어서 정리를 도왔다.
이때 할머니는 고맙다며 미소를 지었고 그 미소가 정희의 마음에 오래 남았다. 며칠 뒤 또다시 주차장에서 마주쳤을 때도 정희는 자연스럽게 옆에 섰다. 조금씩 대화를 나누다 보니 정희는 할머니의 삶을 이해하게 되었다. 어느 날은 직접 폐지를 주우러 나가는 길에 할머니를 따라가 보았다. 낯선 일이었지만 할머니와 함께 수레를 밀며 걷는 동안 묘한 따뜻함을 느꼈다. 그 후로는 망설임 없이 할머니 곁에 서서 함께 거리를 돌았다. 어느새 정희의 하루는 늘 할머니와 폐지를 줍는 시간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함께 수레를 밀며 길을 걸을 때면 짧은 대화가 오갔다. 정희는 오랜만에 마음을 열어 웃음을 지어 보였다. 시간이 흐르자 할머니의 기력이 더욱 약해져 폐지를 모으기 힘들어졌다. 결국 최근에는 정희 혼자서 할머니를 대신해 수레를 끌고 다니며 폐지를 모으고 있었던 것이었다. 찬수는 원룸 앞에서 정희가 폐지를 정리하는 모습을 몰래 지켜보았다. 그녀의 손은 거칠게 상처투성이었고 작은 책으로 무거운 박스를 옮기고 있었다. 어떤 날은 혼자, 어떤 날은 할머니와 같이 하고 있었다. 그 장면은 그의 마음에 깊은 상처처럼 남았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저녁 식탁에 앉아도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아내가 무슨 일 있어요? 라고 물었지만 그는 대답을 피했다. 주차장 불빛 아래에서 정희가 거친 손으로 폐지를 묶고 있던 모습, 작은 책으로 무거운 박스를 리어카에 싣는 모습, 손등의 상처, 이마의 땀방울, 허리를 굽힌 채 한숨 쉬는 모습이 떠올랐다. 박스가 넘어져 흩어질 때 정희가 다시 허리를 굽혀주어 담는 장면들이 떠올랐다. 그날 밤 찬수는 침대에 누웠지만 좀처럼 잠들 수 없었다. 눈을 감으면 정희가 힘겹게 리어카를 끄는 모습이 떠올랐다. 땀에 젖은 이마와 지쳐 보이는 얼굴이 잊히지 않았다. 그는 뒤척이며 이불을 걷어차고 한숨을 내쉬었다. 옆에 누워있던 아내는 그의 불면을 눈치챘다.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해 보여요? 라는 말이 들려왔다. 찬수는 아니야 라고 말하며 등을 돌려버렸다. 아내의 눈빛에는 불안이 번졌지만 그는 애써 모른 척했다.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들었지만 꿈에서도 정희의 모습이 나타났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창백한 얼굴로 출근 준비를 했다. 아내는 그의 넥타이를 메어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사 일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찬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진짜 이유를 말할 수는 없었다. 그의 가슴은 비밀로 가득 차 있었고 그 비밀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었다. 그리고 저녁마다 그는 또다시 침대에서 뒤척이며 잠들지 못했다. 어느 날 저녁 무렵 찬수는 다시 정희가 살고 있는 그 원룸 앞을 서성였다. 그는 그녀를 꼭 만나서 왜 이렇게 된 건지 확인하지 않고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마침 장을 보러 나온 정희와 시선이 마주쳤다. 그녀는 놀란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다. 찬수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혹시 정희 맞지? 잠시 침묵이 흘렀다. 정희는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정희도 찬수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근처 카페로 가서 마주보며 앉았다. 오랜만에 마주 앉으니 말문이 막혔다. 커피 향 속에서 학창 시절의 기억이 스쳤다. 정희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남편과 아이들을 사고로 잃었다고 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 있었다. 그 후 삶은 완전히 무너졌다고 말했다. 찬수는 충격으로 말이 나오지 않았다. 손에 든 잔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안쓰러움과 슬픔이 뒤섞였다. 그는 눈앞의 현실을 믿을 수 없었다. 카페 창밖의 불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어렴풋이 비췄다.
찬수는 한때 아파트 분양 시장에서 잘 나가던 팀장이었다. 늘 성과급과 수당을 넉넉히 받아왔기에 집안 살림도 여유가 있었고 사회생활에 자부심도 있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부동산 경기가 추락하면서 그의 상황도 나빠졌다. 신도시 개발도 신규 아파트 분양 시장도 얼어붙었다. 고객들의 발걸음은 사라졌고 미분양 아파트가 늘었다. 수입도 줄고 생활도 빠듯해졌다. 동료들은 하나둘 회사를 떠나 사무실도 텅 비어갔다. 분양 업무를 하던 사람들이 떠난 빈자리가 늘어갔다. 그때 정의가 생각났다. 부동산 경기는 다시 오름세를 타는 시기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에게 기회를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빈자리가 많은 지금이 오히려 적기였다. 직원들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아는 사람 한 명을 추천해서 출근시킨들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팀에도 새로운 활력이 될 수도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삶에도 변화가 필요했다. 찬수는 마음속으로 결심을 굳혔다. 찬수는 다시 정의를 찾아갔다. 아직 어릴 때의 예쁜 얼굴과 고생하지 않으면서 산 세월이 더 길었었기에 아직은 우아한 면이 많이 남아있는 얼굴이다. 망설이며 입을 열었다. 우리 회사에서 일해볼래? 정희는 놀라며 찬수를 바라보았다. 생전해본 적 없는 영업이라며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찬수는 진지했다. 그의 첫사랑을 폐지를 줍는 여인으로 그냥 둘 수 없었고 곁에서 자주 보고도 싶었다. 찬수는 바쁘게 일하면서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는 논리로 설득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경기 침체로 바쁘지 않은 시절이라 정의와 말을 섞을 시간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일을 가르쳐준다는 핑계로 대화를 많이 나눌 명분이 충분했다. 정의는 망설이다가 며칠 동안 생각해보겠다고 대답했다. 정의는 여느 날처럼 무거운 폐지 더미를 리어카에 싣고 골목길을 걸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지만 예전처럼 숨이 턱 막히지는 않았다. 오히려 몸을 움직일수록 피가 도는 듯했고 두 다리에 힘이 붙는 것을 느꼈다. 폐지를 정리하고 돌아오는 길 거울에 비친 얼굴에는 오래간만에 생기가 돌았다. 그래, 아직은 버틸 수 있구나. 작은 중얼거림이 흘러나왔다. 그동안 슬픔에 눌려 살아온 세월이 길었지만 몸을 움직이면서 마음도 조금씩 풀리고 있었다. 찬수가 건넨 제안이 떠올랐다. 우리 회사에서 일해볼래? 그때는 막막하게만 느껴졌지만 지금은 조금 다르게 들렸다. 고객을 상대하는 일, 서류를 다루는 일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세계였다. 두렵기도 했지만 더 이상 이렇게만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죽은 듯 지내는 것보다는 새로운 길을 한 번이라도 걸어봐야 했다. 그녀는 리어카를 세워두고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파란 하늘에 구름이 흘러가듯 자기 삶도 언젠가는 흘러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여 있었다. 가보자. 이제는 달라져야 해. 정희는 마음속으로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리고 찬수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 선택이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될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찬수는 그녀를 도와줄 수 있겠다는 마음과 그녀와 같은 공간에서 있을 시간에 대한 기대로 너무 기뻤다. 첫 출근 날 그녀는 긴장했지만 일이 많지 않아 크게 긴장할 일이 없었다. 고객을 마주하는 일은 두려웠지만 그녀의 차분한 태도에 편안해하는 고객들을 보며 정희도 스스로에게 신뢰를 주었다. 경기가 안 좋았지만 정희가 대하는 고객들은 정희의 브리핑을 진솔하게 받아들였다. 자신들의 지인들에게도 소개해주는 일이 잦아서 다른 직원들보다는 나은 성과가 생겨났다. 팀원들은 부러워하면서도
그녀의 차분한 행동으로부터 질투를 느낄 수는 없어 했다. 찬수는 마음속으로 기뻐했다. 그녀가 다시 삶을 시작하는 것 같았다. 정희의 눈빛에도 빛이 조금씩 돌아왔다. 잊고 있던 미소가 되살아났다. 그런 그녀를 보면서 찬수는 여전히 설레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곤 했다. 정희도 서서히 자신감을 가져나가기 시작했다. 고객들은 그녀의 눈빛에서 선한 안정감을 느낄 수 있어서 계약이 이어지고 회사는 그녀를 우수사원으로 꼽았다. 찬수는 누구보다 기뻐하며 박수를 보냈다. 두 사람은 현장에서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고 가끔은 주말에 여행지를 찾아 바람을 쐬기도 했다. 정희는 오랜만에 웃음을 되찾았다. 찬수의 마음은 점점 깊어졌다. 정희도 찬수가 끌리는 건 어쩔 수 없었다. 어린 시절의 기억에도 찬수는 항상 성실한 모습으로 기억되어 있다. 두 사람은 서로의 감정이 비슷하다고 짐작하게 되었다. 3년이 지나 모든 경기가 회복되었다. 경기가 좋아지면서 신도시 개발도 활발해지고 신규 아파트 분양도 활기를 띠었다. 찬수와 정희는 최전선에서 탁월한 업적을 내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호흡도 잘 맞았고 고객들의 지향점도 잘 알았다. 실거주와 실속 있는 투자가 되도록 고객에 맞는 계약이 되도록 주선하면서 계약 성사율이 가장 높았다. 청년, 신혼, 다자녀, 다주택자 등등 각각에 맞는 계약 조건들을 최적화해 주었다. 경기 침체를 대비해 묻지마 투자식 고객에게는 오히려 말렸다. 회사는 두 사람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찬수는 본부장으로 승진했고 정희는 팀장이 되었다. 정희에게 과거에 슬펐던 그림자는 사라진 듯 보였다. 폐지를 줍던 정희는 이제 영업 전선의 리더로 서 있었다. 찬수는 그 모습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그러나 마음 한편은 늘 흔들렸다. 정희가 혼자 있을 시간에 느낄 외로움에 대해 항상 신경이 쓰였다. 성취와 성공 속에서도 공허함이 있을 것이었고 첫사랑에 대한 감정은 계속 살아있었다. 지금 둘만 느끼는 비밀스러운 감정의 실체는 무엇일까? 찬수의 아내는 남편의 변화를 느꼈다. 그는 사는 눈빛이 달라졌다. 집안에서의 대화는 별로 없는데 늘 신선해 보였다. 다시 젊어지는 것 같아 보였다. 경기가 좋아져서 돈을 잘 벌어오는 것과는 조금 다른 무언가 있는 것 같았다. 여자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던 차에 회사에서 연말에 가족들을 초대하여 송년회를 하게 되었다. 행사 식순에 따라 찬수와 정희가 우수실적 본부장과 팀장으로 선정되어 시상을 받게 되었다. 회사 동료들이 박수가 끝나고 자기네들끼리 이야기하는 걸 찬수 아내가 듣게 되었다. 찬수가 정희를 입사시켰고 둘이서 늘 팀워크를 이루면서 함께 일해왔음을 전해 듣게 되었다. 누군가는 둘의 관계가 묘하다고 속삭이기도 했다. 찬수 아내는 그동안 찬수에게 여자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정황이 사실일지도 모르겠다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정희라는 이름이 머릿속에 깊게 각인되었다. 정희도 찬수 아내의 불편한 마음을 느끼게 되었다. 공식 행사 후 피로연에서 찬수 아내가 잘 웃지를 않고 경직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되었다. 여기서 잠깐 구독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길 부탁드려요. 정희도 한편으로는 부러움을, 한편으로는 말도 안 되는 질투가 생기는가 싶기도 했다. 정희 본인의 가족을 잃은 슬픔이 늘 남아 있었지만 최근 몇 년간은 찬수 때문에 잘 지내올 수 있었던 건 부인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다른 가정을 무너뜨릴 수 없었다. 가족을 잃은 상처가 다시 떠올랐다. 그녀는 스스로 찬수와 거리를 두기로 했다. 찬수를 보면 눈길을 피하고 고개를 들지 않은 채로 말을 하곤 했다.
찬수도 그런 태도에 무언가를 느끼기 시작했다. 내가 강하게 끌어당기면 따라올 여자야라고도 생각했다. 하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삶의 상처가 너무 컸고 나 때문에 또 다른 혼란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두 사람은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서로 많은 걸 이해했다. 풋내기 사랑도 아니고 함부로 행동할 수는 없었다. 세월은 더 흘렀다. 회사는 크게 성장해서 오래되고 협소한 공항을 새 부지로 이전하게 된 부지를 재개발하는 프로젝트를 맡았다. 두 사람은 그 프로젝트에서 영업부서의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업무 파트너로 손발이 잘 맞았다. 가끔 시선이 마주쳤다. 하지만 곧 다른 곳을 바라보았다. 감정은 여전히 가슴에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것을 드러내진 않았다. 둘 사이에는 묘한 거리가 유지되었다. 그 거리는 오히려 서로를 지켜주는 울타리였다. 사람들은 그저 오래된 동료라 여겼다. 그러나 그들에겐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서로의 삶에서 잊히지 않을 이름이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그 감정은 조용히 흐르고 있었다. 그러나 결코 넘어서지 않았다. 그것이 그들의 방식이었다. 늦은 밤 찬수는 사무실 창가에 서 있었다. 불 꺼진 원룸 단지를 바라봤다. 기억 속의 장면이 떠올랐다. 리어카를 끌던 정희의 모습, 그리고 지금 당당히 새로 선 영업팀장으로서의 모습, 그 길에 자신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 마음이 뭉클하고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애틋함과 아쉬움도 스쳤다. 그 순간 정희는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여전히 그 원룸 건물에 살고 있었고 같이 폐지를 줍던 할머니는 돌아가셨다. 이제 이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아픈 상처는 잊고 완전한 새 삶을 이제는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찬수를 떠올렸다. 고마움과 든든함, 그리고 무언가 여운이 남는 여러 감정이 교차했다. 정희는 숨을 들이마시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오랜만에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고개를 들어 바라본 하늘에는 모처럼 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별빛은 마치 누군가가 멀리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듯했다. 그 고요 속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듯했다. 그녀는 다리에 힘을 주며 다시 걸었다. 그녀의 발걸음 뒤로 밤하늘은 더욱 빛나고 있었다.